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 우산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 이웃, 그리고 친척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여자의 표정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남편 박상호 씨의 영정 앞에서 아내 정수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울어 부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끝은 차가운 국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 이제 정말 나 혼자 남았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 안쪽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번져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세 남매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딸 은주, 둘째 아들 현우, 막내 지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회사에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야무진 성격의 딸이었고 현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지민은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 막내였습니다. 엄마, 장례 비용은 제가 먼저 처리할게요. 나중에 형제끼리 나눠서 정리하면 되죠. 그래, 나중에 정리하자고. 형,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서로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보다 돈 이야기가 더 먼저 떠오른 걸까? 정수는 조용히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잠시 후 사람들의 발길이 줄고 장례식장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정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상호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젠 나 혼자예요. 이 사람들 다 당신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주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괜찮아. 아직 손님도 안 갔잖니? 그래도요. 아버지 가셨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젠 저희가 있잖아요. 은주의 말엔 위로보다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식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 커피를 마시며 나란히 앉은 형제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형편 괜찮아 보이네. 회사 잘 된다더니 그래, 뭐. 근데 이 집 팔면 꽤 나오겠지. 아버지가 이 집 사셨을 때가 10년 전인가? 지금은 값이 많이 올랐을 거야. 형, 누나, 아직 아버지 발인도 안 끝났어요. 미안. 그냥 얘기해 본 거야. 지민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슬픔 속에 있었고 누군가는 계산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였지만 가족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수는 홀로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 씨, 당신 없으니까 애들이 다 달라졌어요. 예전엔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히네요. 촛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가 그 말을 들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말했죠. 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 순이. 우리 애들은 잘할 거야.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 없으면 이 집은 너무 커요.
너무 외로워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고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 그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상호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유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박상호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장례가 마무리되면 가족분들과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간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상호 씨가 그런 걸 남겼다고요? 네. 직접 작성하신 서류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가족분들 모두가 함께 계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세 남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죠.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한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유산. 그날 밤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여전히 습한 냄새가 남아 있었죠. 정수는 문득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집안의 온기도 함께 사라졌다는 걸. 상호 씨 당신이 떠나고 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당신이 바란 모습이었을까요? 영정사진 속 박상호 씨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눈물과 한숨, 그리고 숨겨진 의심 속에 이제 남은 건 유언장 한 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가족의 평화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박상호 씨의 장례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비도 그쳤고 하늘엔 오랜만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문객이 떠난 뒤 텅 빈 장례식장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을 보내는 일보다 이제부터 마주해야 할 현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오늘 변호사가 오겠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의 집, 낡은 나무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 박정우 씨였습니다. 그의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박상호 님의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걸 준비했단 말인가요? 네. 박 선생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가족분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잠시 멍하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변호사를 따라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의 집 거실엔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팔짱을 끼고 앉았고 현우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조심스레 종이를 꺼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본인 박상호는 생전에 함께 고생한 아내 정순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함을 밝힌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뭐라고요?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요. 잠깐만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유언장은 정식으로 공증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겠죠. 뜻이요? 아니,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이요. 은주야,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들었어.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뜻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박상호의 유산이란 단어는 이미 욕심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 남매 셋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조용함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버지 재산은 원래 우리 몫도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마음으론 그렇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야. 아버지가 아프실 때 누가 병원비 냈는지 알아요? 저예요. 제 돈으로 다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형, 그만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데엔 이유가 있겠죠? 이유. 그 이유가 뭔데? 엄마가 옆에서 뭐라도 한 거 아냐? 은주야, 그게 무슨 소리니? 은주의 말에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말은 너무나 깊게 꽂혔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아버지가 평생 가족 위에 일하고 마지막까지 너희 걱정만 했던 사람인데 그 뜻을 이렇게 의심하겠다는 거야? 우린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형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공평보다 가족의 평화를 원하셨을 거예요.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문이 쾅 닫히는 소리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모두 떠난 뒤 정수는 조용히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엔 아직도 유언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호 씨, 당신 왜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싸울 줄 몰랐어요? 그녀는 천천히 유언장을 접으며 손으로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당신 무슨 마음이었어요? 며칠 뒤 현우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우리 그냥 변호사 한번 알아보자. 엄마가 다 갖는 건 불공평해. 생각 같아선 그래야지. 하지만 엄마랑 싸워서 뭐가 남겠어. 그래도 이렇게는 못 있겠어. 아버지 재산 절반은 우리가 받아야 해. 그들의 말 속엔 아직 미련이 가득했습니다. 그 미련은 곧 욕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남편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상호 씨, 당신의 뜻이 옳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어쩌면 좋죠.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은 그대로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선택을 지켜보는 듯한 조용한 바람 한 줄기. 유언장 한 장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그림자였다. 이제 그 그림자가 가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정순. 남편의 방, 아직도 그의 향기가 남아있던 그 공간에서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유언장,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남겼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싸울 줄 몰랐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마지막 병실에서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도 당신 혼자 버티지 말아요.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이에요. 그 집을 잘 지켜줘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지켜줘요. 그건 단순히 벽돌과 지붕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장남 현우는 며칠째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빚독촉장이 쌓여 있었죠. 이대로 가면 집까지 날아가겠네. 아버지 유산 조금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그는 결국 누나 은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 법적으로 유언장 무효 소송 걸 수도 있다더라. 소송이라니 너무 큰일 되는 거 아냐?
엄마한테 조용히 합의만 받으면 돼. 우린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 말은 점점 돈을 향한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욕망은 자신도 모르게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죠. 며칠 뒤 정수는 아이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단란한 식탁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좀 하고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네, 엄마, 그 유원장 말인데요. 현우야, 지금 밥 먹는데 그 얘긴 좀. 그냥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도 생활이 있고 다 어려워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아버지가 그 돈을 남긴 게 단지 생활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뭐예요? 죽은 사람의 뜻이 세금보다 중요합니까? 그건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좀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민은 그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력감. 형, 누나,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 아버지가 원하셨을까요? 그러나 그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이미 가족은 각자의 욕심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동네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상우 씨 집에서 요즘 말이 많다며? 그 유원장 때문에 애들이 난리라던데. 정수는 시장을 가다가 그 소문을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정순 씨, 힘들다며?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운다지?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단단한 어머니로 불렸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 단단함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박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약간의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순 여사님, 자녀분들께서 혹시 유언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확실하진 않지만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유언장을 공개하신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고인의 뜻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남편의 뜻, 제가 지킬 겁니다. 며칠 후 현우와 지민은 어머니 집 앞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민, 넌 왜 그렇게 엄마 편만 들어? 우리도 피 같은 자식이야. 형, 아버지 뜻을 좀 생각해봐요.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만 좀 아버지 타령해. 죽은 사람 뜻이 다 옳은 것도 아니야.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의 얼굴은 더 이상 가족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형,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요. 그날 밤 형제 사이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금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뒤 정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그 미소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상호 씨, 당신의 뜻을 끝까지 지켜볼게요. 이 아이들 아직 철이 덜 든 거겠죠.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안엔 결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던 메모.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수첩을 품에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현우라는 이름, 그리고 문자 한 줄. 엄마, 내일 변호사랑 같이 갈 거예요. 유언장 문제 끝내야겠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끝내자.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야.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 돈을 지키려는 자들과 마음을 지키려는 자들. 누가 진짜 상속자인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날 아침 정수는 현관 앞에서 법원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민사소송 안내문. 봉투 위엔 상속 분쟁이라는 단어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어떤 추운 겨울보다도 싸늘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아침이었죠. 그 무렵 현우와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유언장 사본과 재산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전부 가져가면 불공평하죠. 하지만 엄마를 상대로 소송이라니 마음이 좀 그렇네. 누나,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말에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날 오후 막내 지민이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정수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소송 낸 거 들었어요. 그래, 봤다. 엄마, 제가 나설게요. 형이 너무 나갔어요. 아니야. 그 아이도 그만큼 힘든 거야.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끝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는 게 맞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려는 의무감, 그리고 자식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며칠 뒤 변호사 박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그를 차분히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자녀분들이 상속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이군요. 네. 하지만 유언장은 공증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뜻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우 씨, 사람 마음은 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에선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이라는 마음의 법정에선 이미 모두가 패자였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 자기 자식이랑 재산 싸움 난 사람이라며? 요즘 그런 일 많대. 돈이 사람 갈라놓는다지? 그 소리들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성이다.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만약 내가 먼저 떠난다면 재산을 내 이름으로 남겨라. 아이들은 아직 서로를 믿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판단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 뜻을 완성해 주길 바란다. 상호 씨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군요. 그녀는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의 뜻은 모든 재산을 혼자 가지라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제야 정수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게 단지 법적인 유언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다음 주 첫 변론일입니다. 혹시 조정 의사는 없으신가요? 조정이라.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 일부를 나눠주는 걸로.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편지,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얘기할 거예요. 며칠 후 서울지방법원 앞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검은 코트를 여미며 법정 계단을 올랐습니다. 맞은편엔 현우, 은주,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굳은 얼굴이었죠. 현우야, 은주야. 엄마, 이제 법대로 하자고요. 그래. 법대로 하자.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피보다 진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정수는 남편의 유언장을 품에 안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안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돈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판사조차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은 돈으로 판단하지만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남는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재판은 가족의 마음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됐다. 서울지방법원 제3민사부. 조용한 법정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정순과 박정우 변호사가, 맞은편에는 현우와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상속 분쟁 사건 첫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류가 뒤적이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습니다. 피고 정순 여사는 고인의 재산 전부를 독점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인의 친자녀로서 정당한 상속을 요구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저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자기 앞으로 돌리셨어요. 아버지는 저희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속엔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 그 아이들이 상속을 원한다면 저는 나눠줄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을 먼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재산을 내 이름으로 남겨라. 아이들은 아직 서로를 믿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판단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인 지민 씨 나오세요. 막내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진술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순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몰라. 내가 없으면 정순이가 그걸 대신 판단해야 해. 그 말 저는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현우와 은주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누나 아버지는 우리 믿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맡긴 판단의 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유언을 따른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판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은 잠시 휴정되었습니다. 정수는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래, 은주야. 미안해요.
엄마, 그땐 현우 말이 맞는 줄만 알았어요. 괜찮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주면 됐어.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그 손끝에서 아주 조용한 화해의 온기가 번졌습니다. 다시 법정. 모두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법적으로는 정순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엔 승자의 미소 대신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재산을 제 이름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뜻은 언젠가 제가 판단하는 거였으니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이 재산 제 이름이 아니라 가족명의 재단으로 돌리겠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그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있단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법정 밖. 세 남매가 복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순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가장 먼저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내 마음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세 남매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법정에서 시작된 싸움은 결국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상호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아이들 결국 서로를 믿게 됐어요. 촛불이 잔잔히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돈은 나눠질 수 있어도 마음은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한 통의 편지가 다시 그들의 운명을 흔들기 시작한다. 법정이 끝난 지 한 달. 정순의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고, 은주는 식사를 챙기며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은 퇴근길마다 집 앞 정원에 전등을 새로 달아주었죠. 아이고, 이제야 집이 다시 사람 사는 집 같네. 이제 싸움은 끝이에요, 엄마.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 속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문장이 자꾸만 마음을 붙잡았죠. 그날 저녁 정수는 거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낡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사이에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이 편지는 모든 게 끝난 후에 읽어야 한다. 모든 게 끝난 후라니?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건 내가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편지야. 혹시나 내가 나의 첫 편지를 읽고 그대로 지켜줬다면 이제 이 편지를 읽을 자격이 있을 거야. 사실 내 재산의 일부는 내가 오래전 도움받았던 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었단다. 그 사람은 윤혜숙이라네. 나의 지난 젊은 시절,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빚의 이름이야.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윤혜숙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상호 씨. 편지 끝엔 이렇게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병원비의 절반을 대신 내주었고, 내가 실패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미안하다는 말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정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와준 사람이라면 고마워해야지. 근데 왜 숨겼을까? 그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수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이며 남편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회사 동료였던 사람에게 연락을 했죠. 아, 윤혜숙 씨요? 그분 아직 서울 근교에 살아요. 그분 한때 사장님이 위독할 때 병원비를 내셨죠. 그래요. 그럼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정수는 조용히 윤혜숙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층집. 문 앞엔 하얀 국화가 화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윤혜숙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남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 상호 씨의 아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오셨군요. 두 사람은 낡은 차 한 잔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윤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 큰 빚에 시달릴 때 그분이 먼저 손 내밀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아프셨을 때 저도 그냥 받은 만큼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럼 두 분 사이에 다른 관계는 없었나요? 윤혜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늘 당신 얘기만 했어요. 내 아내는 참 강한 사람이야. 제가 들은 이야기는 늘 그 말뿐이었어요. 정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이 이 모든 걸 숨긴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그날 윤혜숙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이 제게 맡긴 겁니다. 정순이 정말 내 뜻을 이해한 날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제야 때가 된 걸까요? 그 봉투 안에는 정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라는 제목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돈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다. 서로의 용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 대신 누군가를 도와주길 바란다. 그게 진짜 재산이다. 상호 씨 당신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믿었군요. 정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해와 감사 그리고 따뜻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네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이 재산의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또 한 번 향을 피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현관을 스쳤습니다. 그림자 속의 남자, 그는 누구인가? 남편의 비밀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진짜 진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엔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현관 쪽에서 탁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사내.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고상우 씨의 가족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누구신데요? 저는 상우 씨의 친구였습니다. 정확히는
한때 그분에게 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수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었지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이 봉투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내 아내에게 직접 전해달라고요. 정순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상호와 지금 눈앞의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과 제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업 동업자였습니다. 20년 전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잃었죠. 그때 그분이 저 대신 빚을 떠안고 저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야 그분이 제 빚을 갚아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제게 남기셨죠. 언젠가 정순이 이걸 보게 되면 그녀가 나 대신 널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정수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젊고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남편은 늘 집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이 순간 그는 세상 어딘가에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빛을 나누던 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다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직접 듣게 되다니.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정순의 눈가엔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우와 은주, 지민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너희 아버지의 옛 친구란다. 아버지의 친구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빚을 이제서야 갚으러 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순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현우야, 사람의 빚은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란다. 이분은 지금 마음의 빚을 갚으러 오신 거야. 남자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나의 빚, 나의 버팀목. 이건 상호 씨가 제게 맡긴 겁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외로워질 때 이 수첩을 보여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라고. 정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이 떠나기 전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남겼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재산보다 기억을, 유산보다 사람의 온기를 남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자식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양복, 오래된 수첩, 그리고 손때 묻은 안경 하나. 이제 아버지의 진심이 다 밝혀졌네요. 이건 돈보다 더 큰 유산이에요.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몰라도 괜찮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니까. 그녀의 말에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엔 진짜 평화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윤혜숙과 그 낯선 남자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상호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떠났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네요. 그분이 제게 준 빛을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바람이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그 뜻을 이어가요. 세 사람은 잠시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에 잔잔한 빛을 비쳤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 아래 익숙하지 않은 필체로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마지막 약속은 아직 남았다. 이건 뭐지? 그녀는 수첩을 덮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며 마치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가 다가올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약속은 아직 남았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지만 그의 약속은 여전히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녀 인생의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살짝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남편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순아,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우리 약속을 기억해줘. 그날의 동산을 잊지 말고 찾아가. 그날의 동산. 그녀는 곰곰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시골 뒷산의 작은 언덕. 그곳을 두 사람은 우리의 동산이라 불렀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곳에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정순은 다음 날 아침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 엄마랑 같이 갈 곳이 있다. 어디요, 엄마?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야. 그걸 지키러 가자. 그날 오후 가족은 작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에는 삼법꽃이 흩날렸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오르자 낡은 벤치 하나와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의 동산. 여기야, 너희 아버지랑 처음으로 미래 얘기를 했던 곳.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땅에 반쯤 묻힌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상자를 꺼내보니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정순아, 만약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그대는 반드시 다시 웃을 사람이라고 믿는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다투더라도 그들에게 말해줘. 재산은 흩어져도 마음은 하나로 모아야 산다. 그리고 이 봉투 안의 돈은 내가 평생 당신 몰래 모은 새로운 시작 자금이야. 이걸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줘.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더 좋고, 당신이 웃는다면 그게 내가 바란 마지막 약속이야. 사랑한다. 내 인생의 반쪽.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걱정했구나. 세 자녀는 말없이 엄마 곁에 다가왔습니다. 은주가 먼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거요. 그래. 내가 너무 계산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우리 셋이서 아버지 이름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해요. 정수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 위에 피어난 새싹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정순과 세 자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상호재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시작한 일이고, 이제 우리가 이어가는 거야. 그날 재단의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반짝이며 가족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혼자 동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약속은 지켰어요. 이제 나도 나답게 살아볼게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가족은 그날의 동산에 모였습니다. 꽃이 피면 서로를 안아주며 웃었죠.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게 상호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이제야 알겠네. 우리 인생은 떠남이 아니라 이어짐이었어. 삶이란 언제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약속이 누군가의 새로운 봄이 되듯이요. 정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재산이 아닌 마음을 남기고 간다. 그리고 그 봄날의 햇살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